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건축극락으로 모였습니다. 두 분 건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양정훈입니다. 네, 전재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목이 메이시고. 오늘 눈이 예쁘게 와서. 네, 그러니까요. 눈이 펑펑 왔어요. 11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차도 별로 없고. 네,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멀지 않고요. 용인 수지구. 진짜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주택인데요. 몇 주 전에 네. 선원제를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택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네. 그때 이제 반응이 좀 밋밋해가지고 다시 그랬나요? 더 적극적으로 던지기로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겸손하셔. 네. 그래서 여기는 해월제라는 집이고요. 가족 3명이 사는 집을 회사를 나와서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거의 초창기 때 설계를 했던 집이고요. 네. 의미가 있는 게 양옥 주택으로는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첫 번째로 설계를 했던 집이었던 것 같고 한옥 전문이다 보니. 전문은 아니고요. 희한하게 전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첫 계약 작품이 한옥이었던 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아, 그러게요. 네, 다른 네. 이제 건축사분들은 한옥을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옥을 수술해야 되냐. 능력이 네. 되니까. 아니야, 하여튼 헌학이 첫 번째였고 이게 거의 두 번째, 세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 중에 이제 아끼는 집이고요. 아, 그렇겠어요. 첫 작품이니까. 네, 좀 거칠긴 한데 네. 그럼에도 이제 안에 되게 내용들이나 그때 고민했던 부분들 되게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집을 지으면서 제가 이제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없었지만 이제 나도 집을 한번 지어볼까? 다른 사람을 집을 설계해주면서 나 집을 한번 지어볼까라고 진지하게 진짜 고민했던 잠깐의 이제 파도를 탔던 네. 파도가 지나가고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런 집입니다. 예. 왜 그런지는 아마 뒤에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집이고요. 되게 작은 집이에요. 여기도 한 층당 한 14평에서 15평밖에 안 되는 흔히 건평이라고 부르죠. 건축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집입니다. 건평은 15평밖에 안 되지만 지하가 하나 있고 지상 3층 그게 총 4개층짜리 단독주택이고요. 다 완공되었을 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일단 지하에 1차고가 있었고 네. 흔히 그 시장에서는 벙커형 주택이라 그러죠. 그 콘크리트 박스 위에 3개층의 목조가 타고 있는 그런 네. 집이고요. 그래서 다 해서 한 62평 정도 됩니다. 오. 그리고 이제 경량목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 위드하임이라는 시공사가 시공을 해줬었고요. 네. 그리고 외부는 2가지 재료를 써가지고 약간 각이 있는 석재 느낌, 파벽돌 타일에다가 약간 따뜻한 분위기의 목재가 박공이 서로 껴안고 있는 느낌? 뭐 서로 섞여 있는 느낌으로 계획이 됐던 거고. 이 집은 서두에 3명이 사는 집이라고 했는데 젊은 부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남자의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2019년 일이니까 5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이 나이가 지금 제 아들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상태에서 저 집을 지었던 건데 저기 젊은 부부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한 분은 라인을 다니셨고 한 분 네이버를 다니셨나? 판교랑 가까우니까 여기가 택지 개발한 땅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설계를 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양녹지 지역이었고 건폐율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땅은 꽤 크지만 건폐율 20%로 계산했을 때 한 15평 남짓한 건평이죠. 건축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동네고요. 분당이랑 서판교를 이어주는 그 사이 동네인데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잖아요. 저기가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택지 분양을 해서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동네였고 저거 설계할 때만 해도 저 동네 한 20%밖에 집이 없었는데 지금 위성사진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집이 들어왔더라고요. 동천동. 동천동. 동천동이구나. 네, 고길이 들어가는 곳. 맞습니다.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고요. 저 이제 주택단지 초입에 있는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네. 땡겨 보면은 이렇게 있고 지금 집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죠. 그러네요. 설계를 시작하고 나서 땅을 보러 갔고요. 경사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저렇게 토목공사를 해놓은 토목공사 거예요? 미리 해놓고 저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낸 거죠. 그래서 네네. 이 각각의 땅들을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데 네. 저거 하나 얹어놓고 일단 허가를 내놓고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가학을 내놓. 네,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집이고요. 저 때만 해도 동네가 완전히 공사가 한창 여기저기 집을 짓기 시작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옆에 저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었고 네. 저런 아파트 삶을 선택한 자들과 이 주택의 삶을 선택한 자들이 되게 극명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이었고요. 땅의 배치도인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아까 이렇게 옹벽이 있었잖아요. 네. 저런 옹벽이 있는 땅들은 옹벽에서 건물을 이격해서 지어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게 있고 근데 마침 다행히 이거는 지하층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옹벽을 바짝 붙여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해서. 지하층이 없다면. 처음에 저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다가 블럭 레고 놀이를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들 그리고 집이 어떻게 앉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나머지 80%는 비어져 있는 마당이거나 공지가 되겠죠. 네. 그럼 그 공지랑 채워진 집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건축주가 원하는 실들 그리고 공간의 구조 쪽이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거 한번 알기 쉽게 이미지화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왔더라고요. 괜찮다. 그래서 저걸 버블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데 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공간을 하나로 묶기도 하고 계단으로서 연결된다 혹은 층으로서 분리된다 이거 층별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이제 건축주와의 소통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설계할 때 저걸 하나 딱 해놓고 벽에 붙여놓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은 서비스, 보라색은 스페셜, 뭐 옵션, 뭐 LDKR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딱 걸어놓고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대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요 핵심이었던 거는 뒤쪽에 저기 도로와 면해져 있다 보니까 도로에 등을 돌려 앉아가지고 3인 가족끼리 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내밀한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로에 등을 돌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이슈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뒤쪽은 도로고 앞쪽은 내 땅인 거죠. 그러니까 앞쪽을 마당을 만들고 집이 뒤쪽으로 살짝 물러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큰 얼개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도 뭐 약간 90도로 꺾이고 있고 135도로 꺾인 지점도 있고 그리고 계단이 뒤로 간 것도 있고 앞으로 간 것도 있고 뭐 15평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딱 2번째 미팅 때 드리고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걸 할 것이냐. 네. 골라라. 주말에 쉬지 마라. 네.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결정된 거는 우측 하단에 있는 저 안이 결정됐고요. 저 안 같은 경우는 디귿자의 집인데 안에 3면이 막혀 있는 내밀한 마당이 있고 바깥으로 나오면 좀 열린 마당이 있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35도 많이 특이한데요. 흔히 없는 케이스긴 한데 네. 예, 뭐 그런 평면도 있고요. 뭐 공사비가 올라가거나 하진 않나요? 공사비요? 아무래도 집값보다는 미미하게 올라가겠지만 네. 그게 차이 없어요. 공사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네. 평생 한번 지을 집인데. 네. 그리고 그 방금 4개의 대안 중에서 아까 우측 아래 했던 거를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했던 거고요. 네. 계단실은 도로 쪽으로 보내고 현관이나 서비스, 화장실 이런 것들을 다 등 쪽으로 보냈고 앞에 거실이나 식당은 이제 당연히 마당 쪽으로 이런 보내는 그런 배치가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땅이 있는데 디귿자가 동쪽으로 저희 마당 쪽이 동쪽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앉은 집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도 만들었고요. 골판지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계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담장을 저렇게 과하게 조금 표현을 해서 담장을 막으면은 저 옆에 땅에서 또 보이지 않는다. 마침 또 옆 땅보다 우리 땅이 높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다라는 식의 어떤 이해를 시켜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저런 큰 구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숙제를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열정이 넘쳤는지 7개 굉장히 많이 그리셨네요. 비슷한 건데 조금씩 위치를 바꾼 건가요? 그 지붕의 형태도 다르고요.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쓰냐.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전체 디귿자가 한 반절 정도는 이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이쪽으로 경사가 져져 있고 그 중간에 테라스가 있고 이런 집이었고요. 저 테라스가 이 집에서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IT 업계 분들도 3D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 빡시게 일하는 직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제 3층이 이제 작업실이었는데 네. 두 분의 1층까지 안 내려가고 밤에 새벽까지 일하다가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조그만 테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목조주택에서는 저런 외부 테라스를 별로 잘 안 만들려고 하시는데 방수에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쉬기 위한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이렇게 방금 일하다가 나와서 기지개를 편 듯한 그런 좀 리얼리티를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최종 선택안이 아니었고 그중에 하나의 원어브댐이었죠 이것도. 그리고 디귿자가 가운데로 몰린 이런 경사 지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가지를 선택하신 거죠. 얘랑 얘.
여기서 또 이 두 개에서 좀 디벨롭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재료를 좀 넣어보고 네. 스토커, 뭐 징크, 뭐 붉은 벽돌, 뭐 목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안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제 두 가지의 재료를 되게 자연스럽게 섞어가지고 네. 건평은 작고 삼계층이나 됐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로 만들기에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감을 조금 쪼개가지고 좀 3층이나 되지만 볼륨감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재료를 좀 두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파벽돌과 목재를 한번 써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론이 되어져가지고요. 공사가 딱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인허가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한번 허가가 났던 곳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불과 4, 5년 전 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허가가 지금처럼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온갖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지진도 있었고, 포항 지진. 포항 지진 때문에 이 단독주택이 내진 설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큰 계기가 되었고 광주에 철거하면서 건물이 자빠지는 바람에 이제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네. 또 그 사이에 또 김포에 주차장이 내려앉는 사건도 있었고 순살. 네, 순살 아파트 그리고 광주에 또 아파트를 짓다가 힐스테이트. 네, 힐스테이트 내려앉는 일도 있었고요. 일이 많았다 정말. 그래서 희한하게 그 사이에 뭐가 되게 네. 많았어가지고 이 건축 관련 기준이나 허가 기준이 엄청 빡빡해진 거죠. 속된 말로 빡세져가지고 네. 지금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저희만 피해자는 아니다. 기초 철근이고요. 이제 지하층의 바닥 철근이고 지금 저기 보면 옆에 그 옹벽을 만들어 놓은 거 다 긁어내가지고 네.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저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흙이 자빠지면 쏟아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아마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간섭을 하는 누군가 있을 거고.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불과 4, 5년. 옛날이요. 4, 5년 전인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저게 되게 위험한 짓이죠. 위험한 짓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네.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C 벙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겉보집을 만들어서 짜냈고요. 위층이 또 집을 짓고 있죠. 저렇게. 그리고 이렇게 RC 콘크리트 박스 위에다가 이제 목구조를 본격적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 정도 되면 이제 벌써 네. 막 설레겠다. 네. 저 때부터 온갖 고민이 다들 이제 왜냐면 건축들도 도면에서 3D로 보는 것과 골 쪽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주로 어떤 생각이 나나요? 바꾸고 싶다. 하지 않나? 과연 이 공간이 맞을까? 막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조는 한 번에 찬스가 있는 게 좀 수정이 그나마 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건식이다 보니까 못을 뽑아내면 되니까. 네, 뭐 그런 장점이 목조도 하나 있겠죠. 우리 뽑을 몫이 없다.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문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그 광경들이 창 안에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앞에 보면 저 동그란 그 가스통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가 도시가스가 안 되는 단지여서 가지고 저런 공용 가스 통을 놓고 저기서 이제 도시가스처럼 이제 각 집으로 보내는 네, 뭐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까이 있네요. 네, 근데 뭐 저것 때문에 땅값이 쌌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네. 문제는 앞에 있는 못생긴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닌 뭐가 네. 좀 그러네요. 저 앞에 보이는 앞에 근데 또 다른 걸 계속 지을 땅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 단지는 여기서 끝이 없고요. 여기서 끝나요. 네. 근데 저 가스통 때문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 저 아까 벙커용 주차장이 지금 도로 쪽으로 나 있었잖아요. 주차가 원래 저쪽으로 나 있었어요. 이제. 근데 저거를 한다는 걸 어느 자료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구멍을 틀었죠 이제 이쪽으로. 그랬어야 되는구나. 네네. 그 뒤에 가스통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그럼 이제 망이죠 망. 네. 근데 그쪽은 또 도로니까 상관없는데 이쪽은 도로인데 공지였어가지고 어떤 계획도에도 그런 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몰랐죠. 저런 건 진짜 황당하다.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저기 성별 변경을 했었나 그래서 한번 진땀이 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구조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네. 골조공사 다 끝나가지고 저 맞은편 땅에서 봤을 때 약간 요런 그 작은 꼬마 박공이랑 어른 박공이 두 명이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의 집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방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을 슬슬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다 펴보고 결정을 했는데 네. 이 오른쪽 위에 파벽돌을 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외장이 붙기 시작했죠. 이제 목재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재가 항상 저는 아쉬운 게 목재가 딱 저 색깔에 저 채도 쓰면 딱 좋겠는데 저기 목재는 스테인을 칠하면은 채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안타까운데 저 색을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는 하는데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목재가 붙어 괜찮네 이제 하고 목재가 다 붙었을 때 이제 약간 티가 나죠. 이제 이 목재 부분과 나머지 파벽돌 부분 차이가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붕 마감 공사 거의 완료가 됐고 이 사진은 왜 가져갔냐면은 이게 히든 커터 저희에도 이제 커터가 저희 안에 숨어 있는 거고. 이 커터가 현장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저게 이제 빗물이 내리면은 비가 지붕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외벽이 다 젖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에다가 금속으로 스토퍼를 세워가지고 빗물이 저 커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옆길로 안 새게 하자고 해가지고 뭐 그런 디테일 같은 것도 조금 현장에서 체크가 돼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딱 티가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림자 젖어 있는 부분은 흰색 시멘트의 느낌이 막 많이 묻어 있고 아래는 좀 깨끗한 편이고 고벽돌이 사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옛날 오래된 집을 허물면서 생기는 벽돌을 잘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저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요 샘플을 보고 이 벽돌을 하자 해가지고 딱 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저 허여 멀건한 저 시멘트 페이스트가 잔뜩 묻은 파벽돌이 집 전체 다 붙은 거야. 뭐가 문제였냐면 이 샘플을 거꾸로 봤던 거죠. 붙는 면이랑 실제로 봤던 실제 시공면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런 약간 너무 지저분한 면이 집 전체를 다 싸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긴급 호출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뛰어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이제 정리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거 다시 다 떼야 되나? 재료를 그런까지 했거든요. 완전 재료를 다 떼고 새로운 걸 해야 되나? 막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여성 건축주가 그 술을 못 드시는데 저거를 보고 나서 그 밤에 과음을 하셨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 있지. 가슴 아프다. 그래가지고 시공사가 이제 해결책을 낸 게 네. 그 샌딩 있잖아요. 고압 본사를 해가지고 저걸 다 밀어낸 거죠. 저 집 전체를 전부 다. 와, 집 때를 베꼈네요. 네. 우리가 샘플을 봤던 면 그대로 붙였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당연히 다른 집들은 다 이렇게 붙이니까 저 면이 이제 바깥으로 노출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근데 저기는 이제 그림자 분포는 아직 밀어내기 전이고요. 그래서 깨끗해졌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네요. 와. 다 밀어내기 전인데 저기 일부 허물건한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고 이게 타일에 줄눈을 넣기 전이라 아직 타일 줄눈이 잘 보이는 이렇게 띄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막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외부 외장 마감은 다 마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마당에는 현명하신 게 잔디를 안 심으셨어요. 천연잔디. 인조 잔디를 하셨네요. 이제 아들이 이제 마음껏 띄워놓을 수 있게 정을 했는데 사실 별로일 줄 알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은. 관리하기도 쉽고 보행감도 좋고 그래서 저기 위해서 뭐 텐트 쳐도 좋고 뭐 물놀이도 좋고 뭐든지 다 해도 되는 되게 괜찮은 거더라고요. 되게 싸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길 쪽에는 저 지하 부분에 저기가 이제 취미실인데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저런 수영을 가진 나무들을 가져와가지고 좀 일부 좀 차폐목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것들을 좀 처리를 했었고요. 이날이 특검 받는 날이었는데 특검을 잘 끝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고 사진을 찍은 거고요. 집을 한번 돌아다녀 볼 텐데 일단 여기는 1층 평면도입니다. 1층은 우측에 지상에도 주차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상에도 하나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장을 내려가지고 2번으로 이렇게 오면 현관이 있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4번은 거실이고 7번은 DK 다이닝과 키친 15평이다 보니까 저 정도 구성밖에 안 나오거든요. D자인데다가 또 가운데 중정이 껴 들어온 상황이었고 눈치채셨겠지만 도로 쪽으로 계단, 현관, 화장실을 둠으로써 약간 서비스실도 뒤로 두고 주요실들을 다 저쪽 마당 쪽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굴곡이 진짜 많은 형태네요. 네, 요철이 좀 있는 집이죠. 내면에 내밀한 마당을 향유하려니까 저렇게.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제 마당이 이렇게 보이는 큰 창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월제라는 문패죠, 문패가 그때 이제 벽에 붙이시려고 갖다 놨었는데 만드셨구나. 네, 살짝 거치해서 사진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보이는 뷰고 거실이 되게 크진 않아요. 저기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죠 사실. 조그만 거실과 주방 식당이 있는 구조라서 한 가족이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한옥의 평면 같기도 하고 이쪽 집 방에서 저쪽 방에 보이는 마당이 그러네. 통해서 네네. 주방 쪽이고 주방도 다용도실이 필요 없냐고 사실 다용도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역할이. 네. 안에 음식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잡다한 것들. 근데 필요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주방도 되게 단순해요. 넓은 아일랜드가 앞쪽에 하나 있고 요새 냉장고는 기본 3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냉장고도 딱 한 대. 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했고 앞쪽으로 이렇게 이런 구성이었고. 네, IT 부부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네, 깔끔하게. 비하하시는 겁니까? 비하가 아니라 먹는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시지? IT. 아니 저처럼 이제 무수리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그렇게 냉장고 클 필요가 없죠. 라이프 사실. 스타일이 딱 보이는 거죠. 사실 이게 그냥 일반 펜션이나 그런 데 가면 가능한 그렇죠. 그런 간이주방 거의 개념이니까.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런 밥통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요. 네, 밥은 중요하구나. 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이사할 때 처음 알았는데 네. 이사를 하기 전에 밥통이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그 집에. 그런 썰이 있죠. 그래야 보기 그 쌀하고 이렇게 놓고 맞아요. 구석에다 놓고 먹게 하시던데. 네. 그래서 이 집도 밥통이 제일 먼저 입주를. 저희 닉네임은 가마솥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야겠군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쿠쿠가 제일 먼저 입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조그마한 지금 식탁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마당이 보이는 좀 넓지는 않지만 밝은. 그 지하인데요. 지하가 되게 핵심이에요. 지하 여기 벙커형 주차장이 왼쪽에 있었고 3번이 이제 이 부부만을 위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와인 셀러도 갖다 놨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대놓고 지하에도 현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2번에서 저 신발을 벗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되게 컴팩트하지만 있을 거 다 있는 뭐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고 사실 뭐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집도 그렇게 넉넉한 그런 공사비는 아니었어요. 이런 문짝 같은 것들 보시면 공사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마감재나 이런 걸 선택했고 네. 그리고 바닥은 타일이고 벽은 하얀 박지로 이렇게 마감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긴 2층인데요. 3번은 안방, 이제 부부가 자는 침실이고 8번은 이제 드레스룸, 6번은 샤워실. 특이한 게 복도에 화장실 하나 있고 6번에 샤워실이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네요. 6번은 이제 아기가 쓰는 볼일 보고 손만 닦는 화장실이고 드레스룸이랑 딸려있는 샤워실은 저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 부부한테 그럴싸한 샤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샤워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욕조가 있는 네. 딱 그 2개만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조랑 그 변기가 그냥 분리가 아니라 완전 떨어져 있는 분리였고, 예, 그리고 2번은 가족실이었고요. 3번 이제 아들이 쓰는 조그마한 꼬마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4번에는 테라스를 만들어서 내밀한 중정 공간을 2층에서도 좀 외부에서 즐길 수 있게. 여기 실제 사진인데 복도가 있고 저기 끝에 보이는 게 저기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그 이쪽 다락은 이게 낮아가지고 그냥 짐만 올릴 수 있는 바닥 아들내미가 저기 가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그치. 이제 마책도 보고 이제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락이었고 되게 좁죠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앞에 전망이 이런 양옆에 집 사이로 이렇게 살짝 보이는 집안 구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족실이었고 가족실 위층에 뚫린 저 그물망 저런 거 침대라고 좋아하지. 네, 아이들이 이렇게 저런 걸 만들어서 저 네. 사실 좀 약간 무섭던데 하나 말씀드리면 저런 제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안전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걸 그냥 현장 제작으로 시공사가 만들었어요. 저걸 철물로 짜서 와. 네. 아기 방에 또 시그니처인 동그란 원을 굴려가지고 사실 저것도 굉장히 만들기 힘든 문인데 목재를 반원으로 구불려야 되니까 그쵸. 저것도 한번 했다가 저기 곡률이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서 다시 뜯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했다가 여러 번 반복을 했던 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아기 방에처럼 저기 약간 민트색의 벽지를 발랐었고 네. 왼쪽에 문은 능내도 저런 이슈가 있었지만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큰, 아주 큰 문이었습니다. 물침대가 이렇게 넓게 보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샤워실 목재 문이 타일인데 네. 저기 되게 허접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상 붙여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요즘 예쁜 거 진짜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진짜 목재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벽지 저 색깔이나 저런 건 직접 고르셨는데 3층으로 올라오면은 2번은 부부가 일하는 그런 작업 공간이고요.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다리 타고 올라간 다락. 거기 3번은 테라스. 네네. 바람 쐴 수 있는 테라스. 작업실에다가 뭐 이런 붙박이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쓰셨고 나와서 바람을 쐴 수 있는 하늘이 보이는. 그렇게 끝났고 그래서 이제 완공 사진을 찍었고요.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고 사실 이 지금 사진도 보이시겠지만 목재가 스테인을 칠하면 저 맞아. 색깔이 너무 세서 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색이 다 날아가가지고 되게 아. 채도가 완전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흰색에 가까운. 점점 회색이 된다고 네. 은회색처럼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 신기해라. 그 저기 목재 마감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은데 네.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 많죠. 근데 사실 미국 집 보면은 맞아요. 목재 되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썩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썩은 거 자체로 그냥 괜찮다고 쓰는 거죠. 쓰는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고 네. 온도 편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무들이 더 약간 그런- 휘기도 그쵸. 하고 네. 그 기후가 워낙 극한이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약간 의문이긴 한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건물 관리 안 하는 데도 없거든요. 맞아요. 뭐 지어놓으면 거의 철거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닦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가보면은 태나 이런 게 되게 멋진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때국물을 껴가지고 막 그런 건물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그런 건물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제 한 번은 이제 사업 구상을 해본 게 저거 외벽 닦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밤에 네. 이렇게 보이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아, 예쁘다. 네. 네. 네, 아, 진짜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담한 나의 공간 이런 거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오늘 이걸 좀 힌트로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뒤에 있는 집이랑 비교가 돼서 더 좋네요. 주인분의 그 인스타를 팔로우를 해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네. 저기서 이제 별거 다 하시더라고. 캠핑도 하고 뭐 아. 물놀이 하고. 음. 예, 그래서 되게 마당을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새 또 파도가 치려고 하는데 아직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꼭 참고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저 설계할 때 아마 양산이 그때 막 주택 짓겠다고 네. 서울에 되게 조그만 아, 그 필지들 막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때 진짜 한창 바람 불어가지고요. 네. 그때 샀으면은 네, 그때 샀을 때 삶이 많이 피었을 수 있는데 그때 강남동에 한번 땅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살까 했는데 그냥 잠깐 이제 머뭇거리는 사이에 누가 사갔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서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등하기 전이어가지고 아. 그때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였어. 맞아요. 아쉽죠. 네. 제가 사면 안 오르고 뭐.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함께 본 해올제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